예비역 중령 박성호의 집은 30년간 완벽한 질서를 유지해왔다. 아침 6시 정각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군대식 규칙대로 돌아갔다. 밥 다 먹었으면 식탁 정리. 늦잠은 군기 해야. 보고 없이는 외출 금지. 78세가 된 지금도 성호는 그 시절의 목소리 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명령을 들을 사람이 없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세 자녀는 모두 서울로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큰아들 민수는 회사 임원이 되었지만 아버지와의 만남을 피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엄격함에 숨이 막혔던 기억 때문이었다. 둘째 딸 수정은 결혼 후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막내 아들 준호만이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이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뭐가 어떠냐는 거냐. 군인은 항상 건강하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10분도 서 있기 힘들었고 무릎 관절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호는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은퇴 후의 삶은 더욱 고독했다. 전우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찾아오는 자식들과의 대화는 늘 어색했다. 하루 종일 TV만 켜둔 채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군인도 늙으니 이렇게 초라해지는구나. 성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한때 빳빳했던 어깨는 구부정해졌고 날카로웠던 눈빛은 흐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막내 며느리의 권유로 노인대학에 등록한 성호는 처음 며칠간 어색함을 느꼈다. 인생 요리 다시 배우기라는 프로그램명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첫 수업에서 만난 최정자와 함께 김치전을 부치며 성호는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다. 찢어진 김치전을 보며 두 사람이 터뜨린 웃음은 진짜였다. 그 순간만큼은 계급장도, 나이도, 자존심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주가 문제였다. 미술치유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성호는 몸이 경직되었다. 오늘은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을 색으로 표현해보세요. 어떤 색이든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40대 초반의 미술치료사가 밝게 말했다. 다른 어르신들은 파스텔을 집어들고 신나게 색칠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노란색으로 해바라기를 그렸고 어떤 이는 파란색으로 바다를 칠했다. 하지만 성호는 연필을 손에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흰 종이가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성호 씨, 괜찮으세요? 치료사가 다가와 물었다. 색으로 마음을 그린다니 군인은 그런 거 안 해. 성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성호는 더욱 당황스러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정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성호 씨, 그냥 낙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어요. 나는 군인이었소. 낙서 따위로 위안을 찾는 사람이 아니오. 성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완고함이 교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그 시간을 빈종이만 바라보며 버텨냈다. 며칠 뒤 저녁, 성호는 노인대학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사고를 당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목을 삐끗해 길 한복판에 주저앉고 만 것이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마침 지나가던 노인대학 동료 이순재 82세가 급하게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순재는 성호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훨씬 건강해 보였다. 내가 군인인데 이 정도쯤은. 성호는 이를 악물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천천히 하세요. 다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순재는 성호의 팔을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과정에서 성호는 계속 괜찮다, 혼자 갈 수 있다고 중얼거렸지만 발목은 퉁퉁 부어올랐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재가 말했다. 성호 씨, 강한 게 뭔 줄 아시오? 남에게 약한 모습 보여주는 게 더 큰 용기일 때도 있어요. 저도 예전엔 몰랐는데 나이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성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군 생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약함을 보이는 것이 용기? 그날 밤 성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발목의 통증보다도 순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미술치료 시간이 왔다. 성호는 지난번의 일이 부끄러워서 참석하지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교실에 나타났다. 오늘은 내 인생의 그림자를 색으로 표현해 봅시다. 누구에게나 어두운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털어놓는다고 생각하고 그려보세요. 치료사의 말에 성우는 또다시 굳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다른 어르신들이 차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정자도 보라색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성우는 검은색 크레파스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종이 위에 큰 사각형을 그렸다. 까만색 사각형이 종이 전체를 덮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빨간색 크레파스로 작은 점 하나를 찍었다. 다 그리신 분은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치료사가 말했다. 몇 명이 자신의 그림을 설명한 후 마침내 성우의 차례가 왔다. 성우 씨, 왜 빨간 점을 찍으셨어요? 성우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나예요. 까만 세상 속에 갇혀있는 외로운 나. 교실이 조용해졌다. 78세 예비역 중령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3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고,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 검은 상자 안에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정자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제 그 점에 다른 색을 더해도 되잖아요. 노랑, 파랑, 초록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요. 성우는 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짜 용기는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임을. 그날 이후 성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먼저 혼자 앉아있던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노인대학 게시판에 합창단 모집 공고가 붙었다.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름을 적었다. 군가 외에는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었지만 도전해보고 싶었다. 첫 연습날, 성우는 다른 단원들과 함께 발성 연습을 했다. 자, 모두 함께 라 해보세요. 성우는 작게나마 목소리를 냈다. 라.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남자가, 그것도 군인 출신이 합창을 한다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연습이 끝나고 정자가 다가왔다. 성우 씨,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그런가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처음이라서 더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대단해요. 성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30년간 감춰왔던 진짜 그의 모습이었다. 6점, 가족과의 화해. 몇 달 후, 성우는 용기를 내어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아빠다. 아, 내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아빠가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너희들이 어릴 때 너무 엄격했구나. 아빠도 사람이었는데 완벽한 아버지인 척했던 것 같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와라. 아빠가 직접 요리해 줄게. 노인대학에서 배웠거든. 그날 주말, 민수는 오랜만에 아버지 집을 찾았다. 성호가 직접 만든 김치전과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라왔다. 맛있다. 아빠, 정말이냐? 사실 처음 만드는 거라 걱정했는데. 옛날에는 아빠가 요리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신기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아빠도 이제야 깨달았다. 에필로그 빨간 점에서 무지개로. 1년 후, 성호는 노인대학 미술치료 시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여전히 까만 배경이었지만 가운데의 빨간 점 주변에는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이 둘러싸고 있었다. 마치 무지개처럼. 이번 그림은 어떤 의미인가요? 치료사가 물었다. 여전히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 색깔들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어요. 성우는 더 이상 완벽한 군인이 아니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평범한 78세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그게 바로 진짜 그의 모습이었다. 합창단에서 부르는 그리운 금강산의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 성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숨겨왔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군복을 벗고 나서야 비로소 찾은 인간 박성호의 진짜 목소리였다. 까만 그림자 속에 갇혀있던 빨간 점이 이제는 무지개 색깔에 둘러싸여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